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9번째 이야기. 조조 등은 삼가 대의를 천하에 고한다. 조조는 동탁을 암살하려다 실패하고 고향을 향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조조의 배신에 분노한 동탁은 조조를 잡아들이라는 공문을 지유로 향하는 길목에 내려보냈습니다. 도망을 치던 조조는 산길에서 진궁이라는 관리에게 체포가 됩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조조의 감옥에 한밤중 진궁이 찾아오게 됩니다. 나는 상금의 눈이 어두워 의인을 팔아넘기는 관리가 아니오. 나도 천하를 걱정하며 뜻을 펼칠 날을 기다리고 있으나 아직 주인을 만나지 못했을 따름이오. 내가 동탁을 받던 것은 죽일 기회를 잡기 위해서였을 뿐 사사로운 영화를 누릴 생각은 전혀 없었소. 실패하여 이렇게 붙잡히고 보니 그 역적에 목숨을 살려 두라는 하늘의 뜻인 것 같소. 공이야말로 진정한 충신이자 영웅이오. 저는 진궁이라 하옵니다. 원컨대 이 하찮은 관직을 버리고 조공을 따르고자 하니 부디 물리치지 마십시오.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진궁이란 든든한 동지까지 얻은 조조의 마음은 기쁘기 아니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진궁은 조조를 옥에서 빼내어 현령직을 버리고 조조와 함께 진류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성고라는 곳이오. 여백사라는 아버님 친구분이 살고 계시니 그 댁으로 가 묵도록 합시다. 조조는 여백사에게 진궁이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조조의 이야기를 들은 여백사는 조조는 아들과 다름없다며 잔치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조는 좋은 술을 사러 나간 여백사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여백사를 의심하게 됩니다. 집안 사람들이 돼지를 묶어놓고 죽이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엿들은 조조와 진궁은 자신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오해를 하여 그들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오. 이곳을 떠납시다. 저기 오시는 분은 여백사 어른이 아니시오. 피할 길도 없고 큰일이군. 아직 우리가 한 일을 모르니 당황하지 마시오. 내가 알아서 하겠소. 결국 조조는 잔인하게 여백사마저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여백사가 집에 돌아가 가족들이 몰살당한 것을 본다면 원한을 품게 될 것이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위험해질 것이오. 그렇다고 죄 없는 사람마저 죽이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오. 차라리 내가 세상 사람들을 버릴지언정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저버리게 하지는 않을 것이오. 이런 조조의 모습에 실망한 진궁은 조조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진궁과 헤어진 조조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말을 달려 무사히 지유 땅에 이르렀습니다. 조조는 부치를 만나 그간의 일을 소상히 고한 후 가슴에 품은 뜻을 밝혔습니다.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느냐? 의병을 모으자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재산을 모두 털어서라도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 애비가 지닌 재산이 많지 않아 그것이 걱정이구나. 멀지 않은 곳에 효령위홍이란 자가 있는데 부자에다 대장부라고 하더구나. 그의 도움을 얻는다면 내 뜻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조조는 의병을 모집할 자금을 얻을 목적으로 술자리를 크게 벌여 위홍을 초대하였습니다. 위홍 역시 조조의 명성을 들어온 터라 초대에 순순히 응했습니다. 조조의 이야기를 들은 위홍은 순순히 조조의 뜻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위홍과 힘을 합친 조조는 의병을 모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조는 고을마다 의병을 모집하는 경문을 보냈고 백기에 충이라는 두 자를 크게 써서 인근의 용사들을 모았습니다. 충성충, 오를 의. 충이란 임금과 나라에 대한 충성과 의리를 말합니다. 명문 집안인 조씨 가문의 후광에다 동탁을 찌르려다 실패한 조조의 명성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여기에 위용의 막대한 재산이 더해지니 의병의 숫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악진과 이전이란 분이 장군을 뵙길 원하십니다. 악진과 이전이 왔단 말이냐. 누구시길래 조공께서 이토록 기뻐하시는 겁니까? 오랜 친구들입니다. 의병을 모집하자마자 연락을 취했는데 이제야 도착한 모양입니다. 악진과 이전은 조조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조조의 부름을 받고 1000명이 넘는 용서들을 이끌고 조조의 대열에 합류하였습니다. 뒤를 이어 조조와 형제와 다름없이 자란 하우훈과 하우현 형제 및 조인과 조웅 등 조조의 친척들이 속속 도착하였습니다. 모두 용맹이 뛰어났지만 그중 하우도는 호랑이 같은 장수였습니다.
하후도는 어려서부터 무술을 익혔는데 참 솜씨가 뛰어나 어린 나이에도 장정선엇은 거뜬히 해치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승을 모욕하는 사람을 죽인 후 몸을 피해 달아났다가 조조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조조는 하후돈을 비장으로 삼고 각기 다른 형제들은 사마로 삼아 군사들을 돌보게 하였습니다. 하후돈과 조인 등의 합세는 조조에게 큰 힘이 되었으며 그의 군대는 단순한 의병의 모임이 아닌 군대의 위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편 발해에 있던 원소는 조조와 힘을 합치기 위해 3만의 군사를 일으켜 발해를 떠났습니다. 원소가 대병을 거느리고 출전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천하의 영웅과 제후들에게 경문을 보냈습니다. 조조 등은 삼가 대의를 천하에 고한다. 동탁은 위로는 황실을 어지럽히고 아래로는 천하만민을 도탄에 빠뜨려 그 죄가 하늘과 땅에 가득하다. 지금 황제 폐하의 명을 받들어 의병을 일으켜 동탁의 무리를 소탕하고 천하를 구하고자 하니 원컨대 의로운 군사를 일으켜 위로는 황실을 받들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구제하라. 이 경문을 받는 즉시 따르도록 하라. 유비도 훈련시킨 수천 명의 군사와 함께 조조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지유로 향했습니다. 평원에 머물면서 군마를 훈련시킨 이유가 오늘처럼 내일을 조차 일어나기 위해서가 아니었더냐. 너희들은 지금 떠날 채비를 서두르거라. 지유로 가던 유비는 공손찬의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부평태수 공손찬도 조조의 경문을 받고 1만 5천의 군사와 함께 지유로 향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어디 군사이길래 저렇듯 기세가 대단하단 말인가? 좋기 수많은 되어 보입니다. 대열을 멈추고 경계하라. 저분은 공손찬 형님이 아니신가? 이왕 이렇게 만났으니 우리 함께 가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말씀하시니 아우에겐 더 없는 영광입니다. 자네와 함께라면 무엇이 두렵겠나? 우리 힘을 합쳐 꼭 큰 일을 이루도록 하세. 이에 아둔한 아우에게 많은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여 유비는 공손찬을 따라 조조의 의군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유비가 지유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17갈래 길로 제후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제1진 후장군 남양태수 원술, 제2진 기주자사 한복, 제3진 예주자사 공주, 제4진 연주자사 유대, 제5진 한해태수 왕광, 제6진 진륵태수 장막, 제7진 동군태수 교모, 제8진 산양태수 원유, 제9진 제북상 포신, 제10진 북해태수 공유, 제11진 광릉태수 장초, 제12진 서주자사 도겸, 제13진 서량태수 마등, 제14진 북평태수 공손찬, 제15진 상당태수 장양, 제16진 오정우 장사태수 송견, 제17진 기양우 발해태수 원소. 이처럼 많은 제후들이 군사를 거느리고 모이니 지유 부근은 의군으로 뒤덮이다시피 했으며 위세 또한 천하를 울릴 듯 대단하였습니다. 10번째 이야기. 술은 다녀온 후에 마시겠습니다. 식기 전까지 다녀올 것입니다로 이어집니다.